이제 군인이 해야 되는 어떤 그 정신적 전쟁 이거 군인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 우리 그 2021년에 그 문재인이가 종전 캠페인을 피치로 올렸잖아요. 이제 노래 부리고 다녔죠. 자기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말에 하면 따르면은 반역자들만 뭐 노래 부르고 다닙니다. 그러지. 예. 그리고 또 종중종복 코메리칸들이 예. 코메리칸들이 미 하원어들까지 움직여서 그때 캠페인 같이 벌렸거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유엔사 이게 겉으로는 종전선언이지만 이건 유엔사 해체고 유엔사 해체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북한은 중국의 직영식민지 되고 남한은 중국의 반식민지 된다. 그렇게 조 박사님이랑 제가 그렇게 봤죠. 그때 예측을 했잖아. 예. 그래가지고 조 박사님이랑 제가 울고 다니면서 좀 그 잘 알려진 퇴역 장군들 모셔가지고 세미나 하려고 울고 다녔잖아. 그렇죠. 뭐 그도 혼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판을 깔고 그다음에 모셔가지고 이제 모셔가지고 하려고 한마디 했죠. 해주시라. 자 한민구 전 국방장관 도리도리. 정승조 전 합참의장 이 사람은 미국 인맥이에요. 한미동맹 재단 이사장이야. 전 도리도리. 잠깐만 지금 육사 군인들 군복의원분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해야 될 싸움이 이런 싸움이었어. 그렇죠. 종전이냐 휴전이냐. 그건 침묵하고 그걸 대통령이 얘기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나는 우리나라 군인들이요 마탱이가 정신적으로 가 있다. 이 마탱이 가 있는 이 뇌수 우동사리가 돼 있는 뇌수 쪼그라든 심장 상실된 상무정신 상실된 죽음에 대한 고민 이거를 되살려내는 군인이 해야 될 정신의 전쟁에 군인은 집중해야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어설픈 역사 전쟁은 아니 내 조 박사님 솔직히 말할게. 나는요 조 박사님 좀 비싸게 받아도 돼. 나는 단돈 50만 원만 주면 내가 50만 원이 어딨어. 용돈벌이 한다고 정말 육사에 탁 입맛에 맞게 보고서 써서 탁 받쳐. 100만 원 주면 고깃집에서 불러가지고 저기 뭐야 그 전문가위원회 열었다고 해서 회의록 쫙 만들어서 받쳐. 그렇게 받아갖고 해야지. 조 박사님은 그거 해줄 때 한 1,000만 원은 받아. 아니 저기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배제가 될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조 박사님은 알선료만해서 10% 받아. 아니 공짜로 해줘야죠. 1,000만 원 공짜로 해줘야죠. 양심적이구만. 그건 뭐 그렇게 합니다. 나는 돈 벌 수 있을 때는 안 넣죠. 근데 뭐 이제 자문료 같은 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 30만 원 있어요. 이런 그 군인들만이 할 수 있는 정신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나옵니다. 그 종전 그 캠페인, 종전 선언 캠페인, 사기 캠페인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죠. 네, 그렇죠. 김관진 국방 지금 혁신 부위원장이 아주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아주 선택적인 징벌이었습니다. 아주 내가 보면 사법부에 의한 법보 입은 자에 의한 군부 구타 사건이야. 그렇죠. 그것도 장관에는 실장을 했던 그리고 뭐 그러니까 새파란 판사가 법복 입고 이것도 들긴다는 힘 가지고 그 원로 군인을 구타한 거예요. 원로 이마박을 갔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군 원로나 혹은 군 단체도 있죠. 예비적 상승 어느 누구도 안 났습니다. 승무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 웃긴다는 거야. 딴 데서 민간단체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웃긴다는 거야. 그래서 군인이 정신머리가 이런데 뭐하러 역사전쟁의 최일선에 군복 입고 왜 나와? 법적 용어로 쓰기도 창피한 그야말로 직권남용인데 미친 직권남용인데 거기에 대한 성명서 하나 없었고 사실은 지금 중국과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우마오당이다. 그 다음에 또 북한은 우리가 설립해주가 평양 과기대라고 만들었죠. 거기서 최고의 소위 말하자면은 사이버 전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VPN 통해서 나오면 중국에서 접속한 걸로 나오죠. 그렇죠. 혹은 다른 나라에서 유럽에서 접속한 걸로 그렇죠. 나오죠. 그러니까 요번에 뭐 우리 성관이 해킹당한 것도 다 그런 거죠. 이게 다 상식이야. 우리 정부, 군, 뭐 금융 할 것 없이 게시판에서 막 그렇죠. 그러고 잡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선거 과정에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댓글 중에서 뭐야 100분의 1인가? 뭐 약간 국내 그 연관이 100% 구분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제 말하는 문제를 삼았지. 그래서 문제를 삼았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군이 또 그걸 방치를 하면은 그건 정말 위기죠.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전쟁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틱거리 좀 들어갔는데 그걸 이제 말하자면은 실용 인연을 지금 때렸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잘난 군인들, 그 엄청난 성우회, 그 엄청난 장성 모임들, 그 엄청난 군부 인맥 샷다 마우스하고 쥐처럼 가만히 있어. 그런데 육사에 있는 흉상 가지고 튀어나와 가지고 광 잡으려 그래?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 잡고 싶으면 민간인 한번 내세워서 민간 전문가가 보고서를 이렇게 냈다. 그러고서 한번 담화를 쓰리쿠션으로 쳐야지. 그것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군에서 이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군의 직관적인 판단 혹은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는 아주 정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사 연구의 이쪽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투와 관련된 6.25 혹은 해방 이후 쪽에 집중돼 있지. 그 전에 뭐 1920년대 1921년 상황을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위키피디아다 아니면은 또 뭐 거기도 정확히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미국 자료 다 들어가고 있는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할게요. 한글 위키 백과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문 위키피디어에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비교적. 비교적.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정확히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가 분명히 국내에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객관화 시켜서 게임 싸움을 해야죠. 잠깐만. 한마디 할게요. 내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뭐라 그럴지 몰라도 한홍구라고 있어. 있죠. 내 후배 뻘돼. 내가 학교 다닐 때 잘 알았지. 1년 아래인데. 서울대 국사학과 나왔지. 뭐 이상하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종북 성향이 좀 있죠 요새. 아주 심하지. 성공회대 교수. 그 한홍구조차 그 한홍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김일성은 위대한 조국 근대화의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로망은 조국 근대화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한홍구조차 물론 뒤에 가서 좀 합리화시키긴 하지만 1930년대 초반에 만주에서 있었던 중국 공산당원과 중국인들에 의한 한국 조선동포 및 조선공산당원 테러 사건, 테러 학살 사건, 민생단 사건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사의 교장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이거 뭐 아무나 이런 거 이렇게 자문위원 줄 수가 없으니까 레이더 돌려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뭐 있어 여기저기. 객관적인.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 붙잡고 저 꼴 보기 싫은 홍범도 동상 치워버리고 싶은데 이거 좀 보고서 하나 좀 잘 만들어 주셔. 아니요. 그래도 걸려. 지금 아니 이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니라 이제 그랬으면 날 불러야지. 백무하게. 그래서 저기 갑자기 문재인 때 돼서 저기 적합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좀 한번 검토할 적어 없을까요? 이제 그 교장은 이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나는 이제 바로 이게 그 민간위원회 하나 구성하시죠. 한 2천만 원 쓰시면 어때요? 그러면 그럽시다. 그런데 나는 이제 교수 만나서 야 2천만 원인데 나 100만 원만 주라. 그리고 말이야 너 말이야 그 보고서 말이지 거기 보니까 홍범도 있어. 그거 드러내게 했어. 그 약속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게. 뭐 그건
뭐 정상적인 일이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다 갖춰야 돼. 그러니까 교장 선생은 나한테 합법적인 얘기를 했지. 그렇죠. 얘기를. 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뻥을 튀긴 건 백모지 험한 놈이지. 비서관들 다 듣게 스피커폰으로 그냥. 근데 아니, 사실은 스피커폰인지 몰랐어. 몰라서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드러났죠. 이게 이 팀들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팀으로 이런 싸움을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백분 토론에 나가가지고 싸움 붙으면 싸움 그 도망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붙으면 해야지. 나도 사내새끼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늙었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정도의 그 어떤 진영은 돼야죠. 그렇지. 근데 그게 몇 명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하자면은 역사 전쟁의 최일선에 민간인 교수나 전문가들을 내세워서 정확한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수순을 정해서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교활해야 돼. 지능적이고. 뭐 설득력 있게 그게 교활하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싸움이에요. 싸움이죠. 지저분한 싸움이야. 싸움인데 이제 싸움인데 저쪽에서 그러면은 너글너글하게 별로 그러면 군복 입고 잘난 체 할 일이 아니라 그렇죠. 민간인 딱 내세워 갖고 참. 그럼 마지막에 이제 딱 나오면은 그렇게 이제 다 이해가 됐으니까 이건 우리 점잖게 딴 데로 지금 이제 결론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앞에 하나만 더 수순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이렇게 싸움할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해야 되죠. 네, 홍범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그건 학문적 입장에 여러 가지지만 우리 군과는 안 맞는다.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은 소련 공산당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군인이 직접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왜 나와?라고 하는 한국의 이 소위 말하자면 이미 한 30년 전부터 그 권력이 문화와 있는데. 역사의 그 패권을 착한 이 권력이 있어요. 역사 깡패들이라니까. 역사 깡패죠. 역사파리 깡패들. 이제 그 깡패 물고 튼 게 저기 경남대 도교수 아니요. 도교수는 또 전향했어. 착해졌어. 그래요? 그 도진순 교수. 저기 창원대. 창원대. 착해졌어요. 착해졌어 그 양반은. 근데 그 아래 것들은 정신 없어. 그렇죠. 양아치 깡패들이지. 도교수는 아주 점잖죠.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이쪽으로 처음에 물고 튼 게 도교수요. 도진순 선배요. 그래서 내가 무지하게 미워했었어. 90년대 중반부터. 저도 개인 에피소드 얘기 안 할까요? 뭐 인용을 하고 뭘 했는데 간접 인용이 됐는데 아마 자기가 직접 인용한 것 같이 읽힐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그것도 한 12년 넘었어요. 그때만 해도 벌써 착해졌을 때야. 그냥 일찍 착해졌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나는 입력이 도교수는 나쁜 사람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서 그 입력이 최근까지 갔어. 저기 동국대 강모 교수, 뭐 도진순 교수 뭐 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러다가 그 직후에 내가 그걸 받았어. 그때는 이미 이제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했겠네. 역사 깡패가 아니라 역사학자로서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권 깡패는 내가 많이 만들어냈고 역사 깡패는 도 선배가 많이 만들어냈어. 알겠습니다. 참 그렇게 지옥 안 가려고 이렇게 늙음하게 발버둥 치는 거 아니야?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 전쟁이라고 이름도 무시무시한 전쟁으로 붙어 있는데 이게 그냥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근본적이고 아주 피비린내나고 깡패 같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군인이 이 깡패와 폭력의 로직을 군인은 몰라. 그걸 아마 이거 말 깡패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요체를 좀 정리해야 되니까 군인이 해야 됩니다. 군인들은요. 예를 들어서 군에 관계된 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 공개적 문서에선 북한은 주적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지.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근데 그거 아직은 부족해요. 이심전심으로는 서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을 때는 야 우리 중국이 주적인데 말이야. 그렇죠. 야 쟤들 어떻게 우리 맞서야 되냐. 이게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군인들 사이에서 그런 말하면 또라이로 찍힐걸. 또라이 찍힌 게 잘못하면 또 나중에 안 돼. 나중에 복수당해요. 복수당해. 그다음에 이제
공개적 문서에서는 북핵 북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는 야 저거 요번에 그 백악관 발표 나왔잖아 8월 말에. 그렇죠. 그 북핵 북미사일이 중국 거라며 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만 잘 잡고 있으면 북한 애들 저거 도발 잘 못할 것 같은데. 야 그럼 중국 어떻게 억제하지?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군인 안에서 내가 물어볼게 육사교장님. 군인 안에서 이런 말이 위에서부터 아래 중위 소위까지 일반화돼 있습니까?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여기서 보다시피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핵전쟁 벙커로 들어갔잖아. 그렇죠. 의미심장하죠 그게. 저 자리가 저 사람이 그 B-52 전략 폭격기에서 떨어지는 핵무기, 네. 핵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무기, 네. 원자력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무기, 그 다음에 미국 그 저기 어디야 그 저기 사일로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탄, 이거 다 저 사람이 하는 거요. 그렇죠. 그럼 저 사람이 와서 우리 벙커에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 대한 경고라고. 그렇죠. 야, 니들 말이야. 북한 내서 여기서 불장난 잘못하면 미국은 핵전쟁 각오하고 있어. 바로 행동한다. 그 메시지예요. 저게 무시무시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네. 자, 이런 얘기들을 군의 소위까지 그냥 스스럼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위기냐 이거야. 내가 아는 군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또 군인권센터에서 이것도 관습 들어갑니다. 아니, 이건 인권이랑 관계 없으니까. 네. 어쨌든 그다음에 이것들을 진흥적으로 잘 해야죠. 그다음에 공개 문서에선 주전장이 휴전선과 NLL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야, 우리 그 텐진항까지 때리려면 텐진항에 있는 그 인민군 그 부대 때리려면 우리 어떻게 때려야 되냐? 어떤 수단 있지? 어떤 수단이냐? 야, 우리 말이야 그 칭따오 그 잠수함 동굴 말이야 한꺼번에 싹 무너뜨리면 걔들 싹 갇혀서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대장서부터 소위까지. 예. 근데 이런 얘기 꺼내면 도라이 취급받는다고 지금 군 안에서 쉬쉬하면서 그냥 일부 언제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요약하자면 주적은 중국이고 북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의 소유물이고 한국은 미국의 핵동맹이고 주전장은 서해 전체와 샹하이 앞바다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고 이런 얘기가 되면 당연히 카이 강구영이 같은 사람 불러다가 당신 넋 빠졌냐? 지금 상황이 이런데 군사 지정학적 상황이 이런데 당신이 문재인 뒤에 줄 쓴 거야? 문재인 뒤에 줄 쓴 임원과 노조 뒤에 줄 쓴 거야? 노동자 뒤에 줄 쓴 거야? 근로자 뒤에 줄 쓴 거야? 당신이 뭔데 혼자 나서서 함재기 운운하면서 죽은 항모를 다시 띄워? 라고 조진 국방부 방사청 군인이 있냐 이거야. 혹은 장군 선배가 있냐 이거야. 그렇죠. 혹은 동료가 있냐 이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항모파의 대장을 했던 그 저기 해군 참모총장 김모식이 회식 자리에 만났을 때 그거 가서 조서 한번 쓸 각오하고 있던 밥그릇 해가지고 면상에다 뒤집어 씌우고 야 이 개 땡땡아 너희 간첩 같은 자식아 여기서 자식아 문재인이 빨아가지고 이 자식아 항모를 띄워 이러고서 발길로 찬 사람이 있냐 이거야.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무슨 군인이냐 이거야. 무슨 상무정신이 있고 무슨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이거야. 당신들이 죽을 자를 제대로 골라줘야 일반인이 살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런 관점에서 군인이 자기 자신의 정신과 관점을 뜯어고치는 그러한 정신의 전쟁을 해야지 되도 않는 무슨 뭐 저기 역사전쟁의 제1번 타자를 맞고 빠따 휘두르겠다고 나왔다가 그게 저기 어휴 병살타나 치는 거지. 그렇죠. 자, 이제 사실 뭐 우리 군인만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사실 정신이 각 분야를 보면은 동면 상태에 빠져가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렇죠. 정치 철학이나 역사 해석이나 군사학, 뭐 지정학, 혹은 뭐 윤리학 이 전부 따로 놀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각 영역에서 자신의 분야에 관해서 어떤 관점과 가치관을 굉장히 깊게 또 예리하게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역사 해석에 관해서 이제 우리 군인들이 이제 이 홍문도 흉 장군 흉상 사건에서 억울한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답답한 게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럴 때 지금 오늘 이야기 같이 그 역사 해석은 전문가한테 받아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면 그 지금 군인 고위직이 저기 결론을 낸 그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아니, 나 같은 그거 갖고 내세우면 만들어줘. 아니 좌파들도 안 그래. 근데 조금 그거 하더라도 그건 이제 같이 그 이야기하면 판단이 예를 되고. 들어서 거기서 착해진 사람, 도진수 선배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거 그런 사람 참 찾으면 다 찾을 수 그럼 있어요. 그 선배가 이런 얘기 해주면은 누구도 그 바닥에서 시비 못 걸어. 그리고 좌파들도 좌장이었었기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래서 그건 이제 쭉 보면은 아니 이제 솔직히 그 한국학중앙연구소 있던 권희영 선배, 권 선배도 이렇게 보면 여전히 좌파야. 그런데 대한민국 지지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소련 엄청 욕하고 만주와 연해주에 있었던 소련 학살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서면 일이 쉽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전문가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맞수가 정확히 그걸 하게 되면은 그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 떠드는 저런 난장판은 못 부립니다. 그렇죠. 답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영역에서 특히 이제 군 쪽에서 그런 정신적인 고민, 각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그 운용적인 수순이나 지식도 같이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뭐 마지막 컨클루전을 제가 했네요. 제가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저리 옛날 얘기 많이 하고 또 우리 조 박사님 얘기 오늘 많이 끊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아닙니다. 이제 철이 없어져. 아니 그때는 정말 밖에서는 우리 학자들로 봐서는 정말 깃발을 든 독립 지식인이 존재한다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뒤에는 유령이 되어버렸어요. 나오질 않으니까. 뭐가?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우리 밖에서 있는 학자들이 저 같은 사람들은 우리 백모 박성현 선배가 저렇게 해서 혁혁하게 아주 예리하게 잘 근데 그걸 이제 했는데 지상파가 안 불러. 안 불러줘. 니들레스 글 좀 쓰는 거 말고는 없어. 이제 말하자면 그 역사 전쟁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는 투명에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변인이 어리버리하게 국방부장이 말 잘못하고 이러면 이제 개 빙신 만드는 거야. 장관하고 언론이 짜고 꼬투리 잡아서 육사 교장 장관 다 바보 되는 거죠. 다 바보 되는 거예요. 이게 살벌한 판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군인들이 이런 거를 잘 못해야 되고 이러면 하루 종일 내가 어디서 죽어야 되냐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종류의 담론의 싸움에 능할 수가 없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민간 전문가를 앞장서서 세워야지. 그거 비싸지도 않은데. 꼭 기본적으로 해야 될 수순이에요. 그럼 참나. 겁 없어. 자, 잘 좀 챙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